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이야기에만 지금 매몰될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주말 동안 또 난리 났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야기에 가장 또 간이 덜컹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축은행들이 또 한 차례 부실 운영으로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사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쭉 지금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있는데 피해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저축은행들이 거의 그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있나 봐요. 저 같으면 저축은행 불안하니까 돈을 안 넣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넣고 계신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부실은행으로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한 은행들 피해자가 또 만만치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것도 이번에 영업정지 당한 은행 중에 한 군데죠. 솔로몬 저축은행. 여기가 거의 제 주변에도 아는 분 중에서도 여기 또 돈을 넣었다가 급하게 빼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여기가 이제 업계 1위 저축은행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 솔로몬 저축은행이 자산 규모 5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 1위 저축은행이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같이 영업정지 당한 은행들,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도 2조 원대 자산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던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잘 나가던 저축은행들이 계속해서 지금 무너지다가 이제 업계 1위 저축은행 솔로몬까지 무너지면서 거의 이제 특히나 이런 저축은행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피해자들이 되게 일반 서민들이 많거든요. 돈 투자했다가 빼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위에 계시는 분들 좀 돈 좀 많고 이러신 분들은 미리 연락받고 싹 빼가고 주로 이제 이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거의 지난해 초부터 이 저축은행들이 한 차례 무너졌다가 우리은행은 괜찮습니다. 다들 그 저축은행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자율을 더 높여주고 이자 더 높게 해줄 테니까 우리은행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호객행위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계 1위, 2위, 3위 이런 은행들까지 다 무너질 정도면 거의 저축은행들이 다들 어느 한 곳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부실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가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난해부터도 이제 많이 제기를 해왔지만 이런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여기에 이제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부실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이게 아무래도 그 사업성을 평가해서 금융사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건데요. 이게 부동산 사업에 돈을 이거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보통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요걸 기준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물론 이제 잘 됐죠. 당시만 해도 이제 초만 해도 부동산이 아주 호황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부동산 거품 빠지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한 차례 확 흔들렸죠. 이러면서 거의 수백억, 수천억 원 이렇게 이르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들이 한꺼번에 다들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될 걸 예상을 못했냐 이러면 이제 다들 경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축은행들이 다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 먹고 했던 거의 이제 수익이 높은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는 일종의 도박인 거잖아요. 수익은 높지만 위험은 많은 그런 사업에 돈을 막 대주다가 이게 한 번 흔들리면서 저축은행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서민 돈으로 뭐 은행들이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마는 이 저축은행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평생 이 돈 벌었던 돈, 모은 돈, 평생 직장 다니면서 애써 모은 큰 돈, 목돈, 뭐 자식들 결혼할 때 쓰려고 혹은 자식들 뭐 학비로 쓰려고 애써 모아뒀던 요 돈을 조금 더 불려보고자 저축은행에 넣었다가 아예 이제 보존도 못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진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적자 내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솔직히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저축은행들도 위기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이게 국민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돈을 넣게 되는 이 시민들도 고객들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여기 돈 안 내고 웬만하면 좀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넣으시고 이런 게 좋겠지만 은행들 자체도 어쨌건 서민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담보로 이걸 이것저것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고 이런 거면 좀 한번 이 파이낸싱 이걸로 좀 한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부동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물을 먹어봤다면 정신을 차리고 좀 건실한 사업에 투자를 하던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정신 못 차린 부동산 여기 이 은행들이요 저축은행들이 종편에다가 거의 뭐 100억대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종편 상태 어떤지 아시잖아요. 종편에다가 정말 무모하게 투자를 했었다고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기사 또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적자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종편에 솔로몬 저축은행, 아까 업계 1위였다고 했죠. 네, 솔로몬 저축은행이 지난해 1, 4분기에 매일 방송, 이 MBN 방송에 1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뉴스 Y, 여기가 연합뉴스죠, 그죠? 네, 이쪽에도 3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고 미래저축은행도 채널 A 동아 일보죠. 채널 A에 46억 원. 네. 그리고 MBN에 15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거 돈 많나 봐요. 미래저축은행. 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 규모는 엄청났는데요. 돈이 많으면 또 몰라요. 적자 규모가 솔로몬이 2010년 회계연도에만 1265억 원의 적자를 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저축은행은 265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억 원, 15억 원씩 턱턱 종편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 적자 메울 생각은 안 하고 종편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아니면 친분 때문에 그런 건가? 알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업정지 당한 곳이죠. 제일저축은행. 예, 여기도 채널 A에 30억 원을 투자했었다고 하고요. MBN과 뉴스Y에 각각 10억 원, 5억 원씩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토마토저축은행 아시죠? 기억하시죠? 여기도 JTBC와 MBN에 각각 20억 원씩, 부산저축은행도 뉴스Y에 25억 원씩 아주 거액을 투자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 종편사당 받은 금액들이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한 은행당 지금 거의 20억 원, 40몇 억 원, 30억 이렇게씩 계속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다른 한 은행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은행들이 지금 계속 투자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고도 지금 종편이 허덕허덕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종편은 뭔 짓을 하길래 지금 이런 건지. 네. 아무튼 이 정말 무모한 투자를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제대로 한번 적자 손실을 봐놓고도 여전히 위험 부담 있는 많은
그런 투자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 종편이 아니라 저축은행들 대해서 문제가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저축은행들 이끌어가는 CEO들도 지금 상당하다고 하죠.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미래저축은행 회장 이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뭐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이분이 그 영업정지 처분 앞두고 회사 돈 203억 원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체포해놓고 보니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돈이 다 결국은 이 서민들 쌈짓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넣어둔 그 돈에서 빼가지고 튀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거의 뭐 몇 달 전부터 이분이 도피를 계획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될 회사가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어떻게든 자기만 돈 들고 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대단한 게요. 김창경 회장 이분이 거기에도 또 연관이 있대요. 우리 애국전선에서도 한 차례 중요하게 다룬 바 있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있죠. 여기 이제 그 주가 조작해가지고 뭐 뻥튀기해서 돈 뭐 했다,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먹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CNK. 여기 CNK에 또 거액을 투자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다 연관이 되는데, 그리고 이분이 또 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뭐 대빵이시니까, 회장이시니까 뭐 아주 그냥 회사 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쌈짓돈 쓰듯이 막 그냥 쓰셨던 모양이에요. 미래저축은행에서 1,500억 원 정도의 불법 대출을 받아서 그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또 만드셨다 그래요. 충남에다가. 대단하죠? 자기 돈도 아닌데 그 고객들 돈 빼돌려가지고 1,500억 원을 빼돌려가지고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또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리조트가 거의 시가가 2천억 원대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다 이제 팔아가지고 해도 여기 돈 넣으셨던 분들, 손해본 분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야기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분이 정말 사기의 대가인 모양이에요. 결혼도 사기쳐가지고 했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뭐, 그 80년대 초에 거의 떠들썩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데,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시나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가짜 서울 법대생, 가짜로 법대생 아닌데, 서울대 법대생 아닌데, 가짜로 그 서울 법대생 행세를 하면서 서울 법대 교수를 또 주례로 세워서 명문 여대 졸업생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와이프도 속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와이프도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건데 참 대단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래저축은행 다행히 밀항하시다가 보통은 밀항하시면 못 잡고 이러던데 다행히 이제 밀항을 하시는 거 잡아서 그나마도 이제 돈이 밖으로 좀 안 나가게 됐다.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저축은행 업계 1위라고 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이분도 뭐 만만치 않다고 해요. 최근 몇 달 새 멀쩡한 계열사를 파산시켜서 파산 배당금으로 30억 원을 챙겼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의 명의로 있는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갑자기 이제 돌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던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고 이제 튀려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미래저축은행,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다 이미 이제 지난해 초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이제 수사가 어떻게 뭐 하니 많이 하면서 일단은 뭐 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된 뭐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뭐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2차, 3차 지금 계속해서 이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 대표들은 그리고 거기 있던 고위 돈 넣었던 많은 돈을 넣었던 이런 분들은 쏙쏙 돈 자기들 빼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밖에 없고 그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 역시나 이 그 저축은행 회장들이 아마도 요 부실을 감추기 위해 아마도 정관계 쪽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 처음에 뭐 부산저축은행도 그렇고 제일저축은행 쪽도 그랬고 처음부터 이 정관계 쪽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가 됐었던 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여기에 어디까지 부실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좀 시기를 늦춘 거잖아요. 감추고 자기들이 돈을 빼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셈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관련자들이 여기에 이제 깊게 몸을 담아서 네 이제 그 같이 저축은행 부실을 막는데 부실을 막는 게 아니라 부실을 감추는데 있었을지 네 이런 걸 이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